자, 고1 10월 모의고사고요. 38에서 41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의 서글픈 순방. 자, 문제 먼저 보면 윗글에 대한 설명. 문맥음이 파악하기 있고 나 있네요. 1인칭이네. 그다음에 40번에 보기에 따라 윗글을 이해해라. 작은 박스 하나 나와 있고 41번 큰 박스 있습니다. 그러면 41번과 40번 박스를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에서 주거 공간이 정착의 수단이자 물질주의적 욕망의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던 1970년대 세태 속에서 가족의 터전을 찾는 인물들은 경제적 여유를 지닌 이들에 의해 삶의 방식을 간섭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격차를 실감하며 현실의 부당함을 인식하게 되는 인물들은 부의 가치를 두는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현실 대응 방식을 보여준다. 아하, 부동산, 아파트 뭐 이런 공간 보내요. 40번 박스. 이 작품에는 90만 원을 둘러싼 인물들의 다양한 행동이 드러나 있습니다. 행동 이유에 주목할 작품을 읽어봅시다. 90만 원. 자, 박완서의 서글픈 순방입니다. 어디 갔어? 처음 부분. 여기 기네. 자, 보겠습니다. 아니, 작은 것 한 장도 못 되는 돈 갖고 이 바닥에서 독채 전세를 얻겠다고? 그러더니 다시 한바탕 해소라도 발작한 것 같이 급하게 웃었다. 거금 90만 원을, 자, 문제 있었죠? 40번에 90만 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거금 90만 원을 작은 것 한 장도 안 된다니. 이 노인이 귀가 좀 어둔가에서 나는 다시 목총을 돋워 90만 원을 강조했다. 자, 그러면 나한테는 90만 원이 거금이고 이 노인은 이 90만 원이 작은 돈입니다. 그래도 노인은 탁하고 급한 웃음을 멎을 척도 안 했다. 사무실 앞에 승용차가 나란히 두 대가 멎더니 부인들과 신사들이 섞인 한때가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곳도 결코 팔이 날리는 한가한 곳이 아니었던 것이다. 사모님, 지금 보신 그 땅 눈 꽉 감고 잡아놓으십시다. 글쎄 문제 없다니까요. 중도금 치르기 전에 평당 5,000원 떼기는 누워서 떡 먹기라니까요. 그러니까 평당 5,000원 이상 오른다는 얘기죠. 젊은 신사들이 부인들을 깨고 노인도 합세했다. 아하, 그러면 이 부인이 돈 많은 사람이고 이 젊은 신사들은 뭐랄까 호객행위를 하는 전문 용어로 삐끼라고 해야 되나? 부동산 삐끼. 네, 노인도 합세했다. 우리하고 손잡고 이 바닥에서 큰 돈 잡은 사모님네들 숱합니다. 숱해. 나는 그들에게 완전히 잊혀졌다. 영화 기저귀를 갈아주고 다시 업고 나올 때까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영화는 이제 아주 어린아이. 그러니까 아마 부동산인 것 같아요. 복덕방? 예, 복덕방에서 시끌시끌하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기저귀 갈아주고 다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버스를 타고 이 아름다운 신흥주택가에 앙심을 품고 떠났다. 그러니까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은 수유리 쪽으로, 그 다음날은 망우리 쪽으로, 그 다음날은 갈현동 쪽으로 다녀봤지만 어디서 그 90만 원짜리 독채 전세는 구경도 못하고 다만 90만 원의 가치를 좀 더 분명히 알아온 데 불과했다. 아마 여러분들 독채라면 혹시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독채는 그 집 한 채를 혼자 쓰는 거예요. 이걸 독채 쓴다고 그래. 독채 전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놀러 갈 때, 엄마 아빠 놀러 갈 때 펜션 같은 거, 독채 펜션,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죠. 그 독채야, 독채. 결국 우리 의논을 다시 해서 독채는 아니더라도 안집으로부터 뚝 떨어진 부엌도 따로 있고 출입문도 따로 있어 독립된 오붓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전세방을 구하기로 합의했다. 자, 전셋집에서 전세방으로. 어차피 전셋집도 못 되는 전세방을 구할 바에야 구태여 교통이 불편한 변두리로 갈 게 뭐냐고 도심에 가까운 주택가를 돌기 시작했다. 90만 원짜리 전세방을 구한다는 소리에 복덕방 영감의 반응은 괜찮았다. 사뭇 굽실대기까지 했다. 그러면 나도 좀 배짱을 부렸다. 방이 깨끗하고 널찍해야 된다느니 부엌에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느니 그리고 남편이 하던 소리도 했다. 정원이 있는 양옥집에 하고 주인집에 전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이다. 나는 남편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했을 때 그 철딱선이 없음이 딱 하고 한심을 대꾸도 안 했었는데 거드름을 부리고 싶은 나머지 그 소리까지 했다. 그 소리가 바로 뭐예요? 요 위에 있는 거, 그 주인집 전화가 있어야 한다고, 양옥집이 한다고. 그런데 재수 나쁘게도 첫 번째 본 집에서 등에 업힌 영화를 트집 잡았다. 아이. 아무리 뚝 떨어진 방이지만 갓난애가 딸린 집은 싫다는 거였다.
주인 여자는 왜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런 소리를 하며 우리 영화를 냉랭하게 쏘아보았다. 이때 그런 소리는 뭡니까? 갓난애가 딸린 집은 싫다 이런 얘기죠. 아, 우리 문맥을 파악해야지, 그치? 먼저 니은부터 볼까요? 그런 소리. 이 39번에 2번. 나의 상황에 주인 여자가 공감한다는 내용. 이미 들려버렸다, 그쵸? 그러니까 아기가 있는 집한테는 이 전세방을 주기가 싫은 거야. 이미 틀렸어, 답. 39번 나머지 안 볼게요. 답을 이렇게 탁 찾아버렸네. 예. 다시 지문. 세상에 이럴 수가. 나는 곧 그 여자의 시선에 못된 주술이라도 걸려있어 우리 영화가 곧 어떻게 되는 것 같아 허둥지둥 그 집을 뛰쳐나왔다. 세상에 겨우 생후 1년밖에 안 된 천사 같은 것을 그런 독사 같은 눈으로 노려보다니 정말 죄소음 붙은 날이었다. 자, 여기까지 놓고 보니까 나가 있기 때문에 시점은 1인칭이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습니다. 애는 무조건 싫다니 그럼 새빵살인 신세가 무슨 대역죄라고 단종 수술이라도 하란 말인가? 그러나 그 다음에 본 집도 또 그 다음에 본 집도 아이를 꺼리기는 마찬가지였다. 마당에 기저귀 널어놓는 거 보기 싫다는 둥, 걸음마 타면 잔디를 망쳐놓을 거라는 둥, 꽃을 딸 거라는 둥, 멋대로 트집들을 잡았다. 어떤 점잖은 중년 부인은 쯧쯧 미련도 하지. 아이는 집장만부터 하고 낳아야지 어쩌자고 아이부터 낳았소. 그 여자 말을 들으니 집장만 하기 전에 아기를 낳는다는 일이 사생아를 낳는 일보다 훨씬 더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다. 나는 수치심으로 온몸이 불화로처럼 달아올랐다.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여기 이제 사생아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사생아 뜻은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낳은 아이들 또는 혼외자, 결혼 상대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낳은 아이를 사생아라고 해요. 혹시 몰라서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중약. 자, 끊고 위에 있는 내용 잠깐 정리하자면 나는 이제 애 딸린 사람이고 남편하고 같이 살 독채 전셋집을 알아봤지만 90만으로는 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셋방으로 좀 낮춰서 알아봤는데 애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 다음 내용입니다. 중략 줄거리. 복덕방 영감은 애를 데리고 다니면 집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하고 남편은 친정에 영화를 맡기고 둘이서 집을 알아보자고 한다. 잔디밥 좀 하세요. 주인 여자가 맑고 차가운 목소리로 주의를 주고 먼저 현관으로 들어가더니 뒤란 뒤뜰 뒤란으로 난 새방의 부엌문을 안에서 열어주었다. 부엌도 방도 넓고 정결하고 밝았다. 방의 벽지도 고급이었고 부엌에 상하수도 시설도 갖춰져 있었다. 여자가 다시 식구를 물었다. 남편이 냉큼 두 뇌뿐이라고 하자 여자는 젊은 두 뇌를 믿을 수 있나요? 언제 애가 생길지. 그렇지만 어린애가 생기면 방은 당장 옮기실 각오하셔야 돼요. 하고 못을 박았다. 나는 가슴이 마구 두방망이질하는 걸 느꼈다. 영화도 영화였지만 나는 지금 몸에 이상을 느끼고 있는 중이었다. 어머니 해몽에 의하면 아들이 틀림없다는 용꿈까지 꾼 뒤였고 나는 낳는 김에 아주 아들 하나 더 낳고 그만둘 셈이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임신 상태인 것 같아. 그런데 이 여자는 남의 배까지 흘끔흘끔 보며 이런 야박한 소리를 거침없이 하는 것이었다. 나는 집에 대한 정남이까지 뚝 떨어지고 말았다. 그래도 남편은 이 집을 얻기를 고집했고 언제나 그렇듯이 일은 남편 고집대로 되고 말았다. 영화는 이사 가는 날 내가 당당히 안고 들어갈 테니 당신은 조금 더 걱정 말라고. 쟤년이 어쩔 거야. 내 새끼 내가 끼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큰 소리를 탕탕 치고는 정작 이사 가는 날은 딴소리 했다. 여보, 장모님 기력도 예전 같으시지 않은데 이삿짐 거들어 줍사기도 뭐하니. 여보, 집에서 편히 영화나 좀 봐줍사 합시다. 이삿짐을 대충 정리하고 밤에 영화를 데리러 나서려는데 남편은 또 딴소리를 했다. 여보, 이 다음 공일까지만 영화를 외할머니한테 둡시다. 이 기회에 아주 젖을 떼게. 돌이 넘도록 젖을 빨린다는 건 무식하고 야만적이야. 더군다나 임신 초기에 젖을 그대로 빨린다는 건 애에게도 해롭고 모체에게도 해롭고 태아에게도 해롭고 그야말로 백해무익이라는 거야. 고대하던 다음 일요일. 이때 고대하던 일요일은 어떤 일요일이에요? 영화를 딸이겠지? 예,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 나는 일찍부터 친정 나들이를 서둘렀다. 남편도 순순히 따라 나섰다. 집을 비우려면 뒤란으로 난 부엌문을 안에서 잠그고 주인집 마루를 지나 현관으로 나가야 한다. 주인 여자가 괜히 썰쭉하며 동부인에서 정답게 어디를 가려고. 동부인이라는 말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 사람 외식도 좀 시키고 쇼핑도 좀 하려고요. 어머머, 재미가 깨가 쏟아지셔. 그럼요, 아이 없어도 실컷 재미 봐야지 언제 봅니까?
오늘은 꼭 영화를 데려오 가야 말겠다던 남편의 수작이 이랬다. 나는 가슴이 막히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일주일 동안에 영화는 많이 여유었다. 목이 상큼하고 눈은 더 크고 슬퍼 보였다. 어머니도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았다. 올케의 기색도 안 좋았다. 서글픈 순방. 말 그대로 이제 방을 이렇게 돌아댕겼네요. 자, 38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 인물의 내적 독백을 나열하여 주제를 드러낸다. 이거 없죠? 여러 인물의 내적 독백이 아니라 나. 1인칭인 나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반복 교차 없습니다.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 사이 없죠?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액자식 구성이 아닙니다. 작품 내부의 서술자가 자신이 겪은 사건을 진술하며 주관적 판단, 요게 1인칭 주인공이에요. 요게.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인물의 표정 변화와 내면 변화를 반대로 서술하며 그 인물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표정 변화와 내면 반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있죠. 나의. 그치? 따라서 적절한 것은 4번. 39번 아까 했고, 40번. 자, 이제 90만 원에 대한 겁니다. 90만 원. 적절한 거 찾기. 복덕방 영감이 나에게 굽실거리는 이유는 복덕방 영감이 90만 원의 가치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죠. 오해가 아니라 전세방 구하는데 90만 원이면은 뭐 적정하니까 굽실굽실한 거고. 두 번째, 나가 남편과 의논하여 구하는 집의 조건을 변경한 이유는 90만 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90만 원으로는 독채를 못 구해. 그래서 전세방으로 바꾼 겁니다. 나머지 확인. 노인이 웃음을 터뜨린 이유는 90만 원의 가치에 대한 나의 인식을 이용한 이득을 볼 수 아니죠. 90만 원 갖고 독채를 어떻게 구해? 라는 인식입니다. 나가 노인에게 목청을 돋우어 90만 원을 강조한 이유는 90만 원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 서로 일치한 확인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90만 원은 거금, 큰 돈이었기 때문에. 5번, 나가 신흥축제가를 떠나 사흘 동안 새 지역을 다닌 이유는 복덕방 영감으로부터 90만 원의 가치라면 전세방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요가 아니라 아이 때문에. 그치? 예.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41번 주거공간 박스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 승용차가 나란히 두 대가 멎은 후 거기서 내린 젊은 신사들이 그 땅에 대해 말하는 부분에서 부동산을 부의 축적 수단으로 인식하던 세태 맞고요. 나가 첫 번째 본집을 나와서 새빵살이 신세가 무슨 대역죄냐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주거 공간을 얻는 과정에서 마주한 현실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 맞고요. 주인 여자가 배까지 흘끔흘끔 보면서 하는 말을 나가 야박한 소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경제적 여유를 지닌 이들에 의해 삶의 방식을 간섭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남편이 자, 이게 왜 간섭받는다고 보냐면 배를 보는 게 뭡니까? 너 임신한 거야? 여기 임신하면 안 돼. 애 나오면 안 돼. 라고 하니까 이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삶의 방식을 간섭받는 모습입니다. 남편이 새빵 상태와 시설을 보고 주인 여자의 말에 냉큼 두 뇌뿐을 하는 부분에서 대상의 물질적 조건을 고려하여 살 곳을 선택하는 현실 대응 방식 맞고, 나가 친정 나들이를 갈 때 주인 여자에게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절망감을 느끼는 부분에서 경제적 격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가족의 정착만을 주는 태도 후회가 아니라 딸아이를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절망감이었습니다. 따라 답은 5번. 후회가 아니고 그리고 경제적 격차를 인지를 한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박완서의 서글픈 순방 지문 및 문제 설명 마치도록 합니다.